네, 안녕하십니까.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가수기술계 김창현입니다. 지난해 4월 영하에 가까운 온도가 대략 10일간 지속적으로 관찰되었고, 재작년 4월에는 13일 이상 관찰되어 가수농가의 동해와 냉해 피해가 심했습니다. 아마도 금년 봄에도 이러한 이상존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와 냉해는 여러 내외부 요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며,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농농활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봄철 조온으로 발생하는 동해와 냉해가 무엇인지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라는 것은 봄철 2월에서 3월에 주간 온도가 상승을 하면 겨울철 얼어있던 토양이 녹게 되고, 그 뿌리에서 토양의 양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양수분은 수액을 통하여 나무 상층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봄철 야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동 통로에 있던 수액이 얼어붙어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이후에는 세포 내 전해질이 밖으로 유출되어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동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무에서 남서쪽 방향에 있는 부위가 햇빛을 받지 않은 나무 반대쪽 부분보다 햇빛을 많이 받아서 수액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동해를 더 쉽고 많이 입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해 피해를 받은 나무는 껍질이 갈라져 조직이 죽게 되는데, 이 죽은 조직으로 불안병 등 병원균이 침입이 쉽게 되고, 만생종보다는 종생종 품종에서, 그리고 조직이 충분히 경화되지 않은 초겨울과 휴면 타파가 이루어지는 2월 이후에 내동성이 약해져서 피해가 심합니다. 사과나무에서 동해를 가장 받기 쉬운 부위는 눈, 특히 꽃눈이고, 그 다음 잎눈, 1년생 가지 순으로 피해를 받기 쉽고, 종목 부위가 가까운 쪽이 피해가 심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동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흰색 수분 페인트를 칠해주는 방법인데, 흰색 수분 페인트와 물을 1:2 비율로 섞어 지면에서 40에서 50cm까지 칠해주면 됩니다. 검은색 계열은 빛을 흡수하게 되고, 백색 계열은 빛을 반사해서 내부 온도를 낮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흰색 페인트를 나무에 칠해주게 되면 나무 내부 온도를 낮춰 봄철 수액이 오르는 시기를 늦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과 신문지, 보온 단열재와 같은 피복제를 지면에서 60에서 90cm 부위에 원줄기에 감싸서 직접적으로 나무 내부 온도를 높여줘서 상층부 위로 올라가는 수액이 오는 것을 예방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해 피해를 상습적으로 입는 지역에서는 사과 대목의 선택을 동해에 약한 M9 대목보다는 동해에 강한 M26 대목을 식재해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수채 영양 상태에 따라서 내동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수세가 건전한 나무는 저장양분의 축적이 충분해서 외부의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생육기간에 병해충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기 낙엽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정 수세에 맞게 착가량을 조절하여 과다 결실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수확 후나 땅이 얼기 전에 충분한 간수를 통해서 겨울철 한해 피해에 의한 동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해가 발생하게 되면 숲이 내부가 부패하게 되어 갈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갈변된 부위를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알코올 냄새와 비슷한 시큼한 냄새가 풍기는데, 이 시큼한 냄새를 맡고 산과 가원에 월동하고 있던 좀들이 나무 주간부에 직경 1에서 2mm의 구멍을 뚫고 침입을 하게 됩니다. 침입한 구멍으로 하얀 가루를 내보내고, 성충과 유충이 목줄부를 식해할 뿐만 아니라 주충의 먹이가 되는 공생균인 암브로시아닌 균을 자라게 하므로 이 균에 의해서 먹줄부가 부패되고 고사를 촉진하게 됩니다. 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충이 침입하기 직전에 유기인계 살충제를 주간분에 살포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고, 예찰을 통해서 가능한 일찍 발견해서 한두 마리가 나무에 피해를 줄 때 나무종 방제약제로 등록된 아세타미프리드라든가 부프로페진 성분이 들어있는 약제를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한 2-3회 정도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부에 동해 피해를 심하게 받은 나무는 빠른 시간 내에 수피가 터진 부분을 노끈이나 고무밴드 등으로 묶어서 노출된 부분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동해로 인하여 세력이 떨어진 나무는 질소 성분이 다량 함유된 요소 비료를
20단말 그리고 500리터 기준으로 해서 1.5에서 2kg 정도 연면 시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피가 갈라진 부분이 반 이상인 나무는 세력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나무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화기 무렵 저온에 의해 발생하는 냉해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화기 서리 피해를 입게 되면 안정적인 수량 확보는 물론 소질이 좋은 중심가에 착과가 어려워서 품질이 좋은 가시를 다기가 어렵기 때문에 냉해 피해를 자주 입는 가원에서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늦서리에 의한 냉해 피해는 발화기에서 유과기 사이에 발생하는 좋은 장애인데 최근 5년간 4월 사과 개화기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관내 많은 지역에서 빈번하게 냉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과의 개화기 좋은 피해 한기온도는 영하 1.7도에서 영하 2.5도인데 전년도 저장양분이 충분하여 꽃눈이 충실한 경우에는 영하 1.7도 이하에서도 건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착가량에 비해 개화량이 많기 때문에 피해율 40% 이하에서는 생산량 감소가 나타나지 않으나 피해율이 50% 이상을 넘어가면 점진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해 피해는 일반적으로 잎보다는 꽃이나 어린 가실이 피해를 받기 쉽고 화기 발육 초기 단계에서 피해를 받으면 꽃잎이 열리지 않거나 열려도 암술의 발육이 상당히 나빠지고 갈변돼서 꽃자루가 짧아지게 됩니다. 또한 개화기 전후로 피해를 받으면 암술머리와 배주가 흡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개화하지 못하고 고사하거나 개화하더라도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정이 되었더라도 과경이 고르지 못하게 굴곡지게 되고 기형과가 발생해서 조기에 낙과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냉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원을 조성하기 전에 가원 기상 상황을 충분히 조사해서 늦서리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가급적 과수농사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어쩔 수 없이 가원 조성을 해야 한다면 개화기가 늦거나 좋은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리 피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미세살수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물이 얼음으로 될 때 방춘되는 열을 이용해서 가온 온도를 높이는 방법인데 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하 8도에서도 얼음으로 덮인 나무의 표면 온도를 0도 부근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빙점 이하일 때 살포를 중지하게 되면 나무 온도가 기온보다 급격하게 낮아져 피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의 공급이 불안정한 가원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고 많은 물이 뿌려짐에 따라 토양이 가습되어서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토양이 가습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미세살수 장치는 봄철 초온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여름철 고온에 살포하면 가온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물의 공급이 원활하고 냉해 피해가 심한 농가에서는 미세살수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방산팬을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4월 초순에서 5월 상순경의 지표 부근에는 복사된 각에 의해 찬 공문층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상 8m 부근에는 지표면보다 온도가 높은 따뜻한 공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에서 8m의 철제 파이프 위에 전동 모터가 달려있는 날개를 부착시켜서 기온이 내려갈 때마다 모터를 가동시켜 상층부의 따뜻한 공기를 지상의 찬 공기와 순환시켜주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기존 방산팬에 따뜻한 바람을 직접적으로 밀어주는 열풍 장치를 추가적으로 장착한 열상 방산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팬을 가동한 가원은 팬을 설치하지 않은 가원의 최저 온도를 비교했을 때 최고 3에서 4도 정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방산팬 가동을 통해서 냉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흡수가 빠른 영양제, 냉해 방지제 또는 황산화연, 인산가리 등을 살포해서 조온에 견디는 힘을 증대시켜주는 방법도 또 하나의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냉해로 인하여 결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충분한 결실량과 품질이 좋은 과실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수문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인공수문 방법은 중심화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 상황을 확인하여 축하를 선택해서 인공수문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시킬 꽃이 적을 경우에는 붓이나 면봉을 사용하고 수정할 꽃이 많을 경우에는
분사기와 같은 인공수분용 기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수분하는 시기는 중심화에 개화 초기부터 한 2회에서 4회 정도 나누어 하시고, 작업시간은 이슬이 마르고 온도가 낮지 않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효과적입니다. 꽃가루 사용 시에 꽃가루의 정상적인 활력 회복을 위해서 꽃가루 습처리는 필수적입니다. 농가에서 습처리를 쉽게 하는 방법은 냉동실에 보관한 꽃가루를 습처리 하루 전에 실온에 꺼내놓고 다음날 뚜껑이 있는 용기에 여과지나 화장지를 깔고 용기에 물을 뿌려준 후에 작은 용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작은 용기에 사용할 꽃가루를 넣어주고 뚜껑을 덮고 상온에서 12시간 이상 보관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꽃가루가 발화해서 수정 확률을 높여주게 됩니다. 인공수분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피해로 인하여 결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농가에서는 착과가 끝나고 과실의 기형과 등 장애가 뚜렷이 확인될 때까지 최대한 늦게 적과를 실시하고 나무의 적정 세력 유지를 위해 과도한 적과는 피하셔야 합니다. 최근 봄철 이상 조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조온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상적인 요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생리적인 문제점들은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와 명예 예방 방법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